순서로는 오지훈 대한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사업 단장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특별히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고 상단에 라이트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사업 단장 오지훈입니다. 앞에서 임영주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셨고, 이준정 교수님께서도 스포츠 NFT에 대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또 우연하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또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제한된 10분 안에 어떻게 저희 베이징 동계올림픽 NFT를 발행을 했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고요. 네. 위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대한체육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팀코리아 선수들을 활용해서 팀코리아 NFT를 최초로 발행을 하였고, 이 수익을 선수들한테 그리고 또 회원 종목 단체들한테도 배부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많은 관심들을 받았습니다. 특히 빙상 종목의 경우 발행이 되자마자 다 완판이 되었고, 최초 5만 원짜리 NFT가 결국에는 200만 원까지도 오르는 재판매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사진이 이슈화된 거는 2021년 도쿄 올림픽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 성공적으로 사진들에 대해서 흥행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수익화시킬 수 있을 방법을 모색하던 와중에 NFT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임영주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NFT에 대해서 차근차근 저도 그때부터 2021년 9월 정도부터 저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NFT를 발행을 하게 되고, IOC에서도 NFT를 발행을 하였지만 선수 초상권이 아닌 핀을 발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국가올림픽위원회 어느 곳에서도 선수를 활용해서 NFT를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위반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하게 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코리아 NFT를 발행하게 돼서 저도 많은 부분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임영주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했던 고민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공기관이 어떻게 NFT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이를 NFT화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먼저 저희 수익사업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제33조의 대한체육회 정관에 그리고 마케팅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임영주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초상권, 기타 등등의 법적 이슈들에서 아직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이걸 단계별로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초상권, 저작권 관련돼서는 뒤쪽에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 50여 개의 사진들을 하나씩 찍으면서 검토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 선수 결승전 들어오는 사진, 너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진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NFT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NFT화를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고인이신 분한테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 건지, 고인의 가족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유를 가지고 있는 IOC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OC에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보면서 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IOC의 사진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나왔고, IOC가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올림픽의 그런 결정적인 장면들은 다 올림픽 사진이다 보니까 IOC의 권리다, 그러면서 그 사진들은 다 일단 배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의 사인을 받은 사진인데요. 개인적으로 오상욱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오상욱 선수 사진에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이걸 NFT를 발행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체육회는 선수들로 받은 기증받은 용품들, 옷들,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NFT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초상권을 허락 없이 이제 상업적으로 할 경우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내지 제작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있다고 하여 이것도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이 있죠. 또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특정임을 이제 식별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안 되고 그 부분도 이제 NFT 할 수 없었고 또 살아계신 분이 사진을 사용을 하고 허락을 받는다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이 사진을 NFT화해서 제가 수익을 받는다면 오경욱 선수가 사용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NFT 발행하는 데에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진을 오른쪽에 보시는 도쿄올림픽 때 출전한 선수들의 사인을 받은 태극기인데요. 법적으로 실물을 디지털화해서 NFT하는 것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NFT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인을 개별 사인을 이제 받는 것도 받아서 이걸 하는 것은 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줬는데 이 저작권의 사인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사인 주최자들한테 허락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그 NFT를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NFT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NFT화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사전에 미리 다 선수들한테 동의를 받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복잡한 이슈, 이 초상권 문제, 소유권, 저작권을 결국 과거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신규로 찍은 사진을 활용을 해서 NFT화를 필요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선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읽고 서명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유식 지식재산을 저희가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 이미지나 올림픽의 지식재산권, 올림픽 링, 올림픽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했었고요. 또 NFT 사업자 선정도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면서 NFT 사업자의 그 업무 범위, 상품 기획, 거래소 등록, 그다음에 홍보, 정산 업무까지 다 위임을 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부분이 선수, 협회, 그다음에 에이전트 각각의 이제 내부를 다 설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진짜 정말 어려운 일들이었는데요. 올림픽 전에 이제 개최하기 전에 협회 관계자분들과 공동 마케팅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아래쪽에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이 부분이 NFT가 저희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재정적인 안정, 협회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라면서 설명을 하고 또 여기서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에이전시까지 저희가 각각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 했던 것도 저희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출전하기 전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가장 이제 협회나 선수들에서 우려했던 것들은 대한체육회가 NFT를 발행하면 선수들이 NFT를 나중에 차후에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얘기한 거는 저희가 만드는 NFT는 팀코리아 NFT고 베이징 올림픽 에디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선수들이 나중에 대회 끝나고 나서 개별 NFT를 만드는 거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그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NFT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었던 거는 그 당시 시점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었고 또 사진도 이슈화 됐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금융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고 NFT에 대한 붐이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매우 안 좋고요. 또 때마침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연기가 돼서 내년에 이제 NFT 사업 추진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NFT 발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사전 기획을 하고 또 변화하는 법적 이슈를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의 다양한 신사업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남은 일정이 또 충분히 소화될 수가 있어서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혹시 온라인으로 채팅창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편집자 네, 자기소개 간단히 먼저 해주시고. 스포츠 박현진이라고 하는데요. NFT로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 돈에 대한 특종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 기사 자체를 NFT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기사에 썼던 사진도 초상권의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앞에 부분이 잘 안 들렸는데 신문 기사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있다라는 건가요? 예. 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 손흥민 선수의 결혼 기사를 특종으로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NFT로 발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면. 그러면 그 경우에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찍은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쓰더라도 손흥민 선수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문제들이 다른 방법으로 상업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그 초상권하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 차이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유명인들은 초상권이 제한이 됩니다. 유명인들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히는 건 어느 정도 수인해야 된다는 게 우리 법리예요. 오히려 초상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 그걸 경제적으로 누가 활용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으라는 게 퍼블리시티권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문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확한 어떤 답변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NFT 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들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언론사가 그걸 통해서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내고 그냥 이렇게 컬렉터블한 걸로 끊는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본 게 없으니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안 되는데 그 경우에 이렇게 NFT를 여러 개를 발행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하면 이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돼서 이건 초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손흥민의 동의를, 정확하게는 손흥민의 에이전트나 손흥민 소속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리코미블 사진이면은 혹시 구단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리코미블 사진. 네, 관련된 질문 또 해주셔도 좋고, 맨 뒤에 정병기 교수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병기 교수로 합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5단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왔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20세기하고 21세기가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는 그 보수적인 단체가 우리 5단장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NFT 사업에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허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부탁의 말씀은 이 NFT 사업 진행하시면서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어주셔서 현재 프로나 이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우리 대한체육회가 일단 발벗고 나섰으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20세기라고 그랬는데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사업단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러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주위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오단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신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NFT 하는데 디자인협회하고 MOU 체결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NFT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협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한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사업단이 올해 처음 다시 생겼습니다. 한 8년 동안 마케팅 업무를 하긴 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제 마케팅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가 보니까 마케팅의 단독 부서가 생긴 건 올해 지금 처음으로 8년 만에 다시 생겼고요. 제가 단장으로 임으로써 많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 마케팅을 또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베이징 올림픽, 도쿄올림픽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메타버스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던가 온라인으로 행사하는 개최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첫 해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디자인협회, 사실 서울 디자인 플라자 DDP 쪽까지 지금 저희가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NFT를 발행을 했는데, 디자인협회에서는, DDP에서는 디자이너들, 아티스트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티스트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디자인협회에서는 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선수들의 그 작품들을 아티스트화 시키는 작업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돼서 지금 다 보류 중에 있거든요. 아무쪼록 내년에 더 나은 작품으로 NFT를 발행을 해서 선수들의 재정 안정, 그다음에 체육 재정 기반을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앞에 김현덕 교수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김현덕 교수님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예, 해주시죠. 인하대학교의 박찬민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오 단장님은 NFT 생산자로서의 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준성 교수님은 소비자와 또 연구자로서의 경험에서 또 NFT를 좀 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다각도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지금 NFT에 타겟이 되고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흥행 가치를 잠정적으로 봤을 때 좀 높게 보고 있는 선수들 위주의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마이너 미성년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잠재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 선수들에게도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임 변호사님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긴 한데, 일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민법상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겠죠. 이런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성년자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나중에 미리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꿈나무들에 대한 NFT 사업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 NFT 사업 하는 것이 그 꿈나무들이 어떤 그 선수단이나 아니면 스폰서십을 받는데 지장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특별 조항을 넣는 것들, 그리고 NFT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그런 어떤 제한을 좀 닫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NFT 사업에서 얘가 블루칩이 될 때까지 내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이 선수를 통해서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구도가 안 되도록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공공 책임 있는 기관에서 좀 만들어 놓고, 그런 어린 선수들을 위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좀 없애는, 아니면 그런 것들 적어도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서 손들어주신 김현덕 교수님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임영주 변호사님, 그 임성규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드주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그 임 변호사님, 이성 교수님, 오시훈 단장님 그 토론과 발표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익숙하지만 생소한 주제이기도 한 것인데요. 저희 스포츠인들에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국의 그 가상 자산 법상에서는 NFT가 지금 거래될 수 있는 이유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이냐, 콜렉터블한 자산이냐, 두 가지의 이제 측면에서 이제 지금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였더니 NFT를 소유하는 이유는 단순한 콜렉터블이 아니라 그 미래 자산 가치로서의 이제 그것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 목적이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NFT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진단, 이 관련된 내용 보면 자본시장법, NFT 관련한 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경제방지법, 저작권법 사이에서 지금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제가 지금 만나본 분들 중에 아마 올해든 내년이든 NFT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아마 임영주 변호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임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NFT를 위해서 혹은 스포츠와 함께하는 NFT의 올바른 적용 혹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법적 제도나 규제나 혹은 시각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답변이 특히 NFT 발행하는 업체나 아니면 거래소 플랫폼에서는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근데 일단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투자 목적이라는 게 가상자산법, 이 특검법에서 말하는 투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 투자죠, 그냥 사회적 의미에서. 근데 이 가상자산법에서의 투자는 그 사람의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얻는 수익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용어랑 사회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용어는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NFT를 컬렉터블로도 갖지만 투자 목적, 그러니까 차익을 누린다고 할까요? 차익이라는 것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부동산과 돈의 관계가 이제 부동산 대 돈은 암호화폐 대 NFT, NFT 대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투자 목적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고, 스포츠 NFT가 발전되려면 아까 오지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NFT는 저작물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음악, 미술, 그런 것들. 근데 스포츠는 저작물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유명인들의 가치, 그 시간, 그 경험, 그리고 그 릴레이션십, 이런 팬덤에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가치, 그 메타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음악이나 미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이건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퍼블리시티권 같아요. 그래서 퍼블리시티 영역을 이제 이번에 시행이 되니까 명확히 좀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지금 여기 유명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스포츠인, 스포츠 관계인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카카오톡에서 말하는 카카오 그 뭐라 그러나 이모티콘 이런 거는 가상자산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가상자산성을 쭉 해놓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만 다음은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이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포츠 NFT와 같은 특수한 어떤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수들의 어떤 후생과 미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이런 그리고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만들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위에서 만든 것들은 그런 예외 조항으로 좀 둬서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증권성 부분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거기서 세이프 하버를 둘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그 법제도적 관점에서 그 김현덕 교수님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됐던 연구 지금 중간 결과를 보면, 지금 그 국내 NFT 전문가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NFT를 구매한 이후의 활용도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수집 내지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고 스포츠 NFT를 구입한 이후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집품으로서의 NFT 이상의 그 활용도를 줄 수 있는, 혹은 그 NFT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파생 혜택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스포츠 NFT가 스포츠라는 굉장히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담고 있는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결국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NFT를 보유한 그 팬 내지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권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파생될 수 있는 그 이상의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외로 공급자 관점에서는 NFT 사업 자체가 성과가 그렇게 기대한 것보다 크진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가시적이고 뭔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자체가 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지금은 계속 이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IP 지분과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돼야 할지에 대한 그 법 제도적 내지는 뭐 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켓플레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체에서 NFT를 발행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결국은 좀 시의적절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NFT가 단순히 이 MZ세대나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세대의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NFT의 구매 방식이나 뭐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후에는 좀 개선이 돼야지 더 많은 세대와 더 넓은 계층의 스포츠 소비자들이 NFT와 관련된 활동에 개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제 1에 이어서 두 분의 토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잠시 휴식하겠습니다.